안녕하세요. 제교관입니다. 강철부대 W11화 준비를 했고요. 결승사전 미션에서 보면 4인 실탄 사격으로 해서 파트를 3단계로 나눴죠. 먼저 360도 권총 사격을 시작으로 기동 소총 사격, 그리고 끝으로 수색 선멸 사격, 저격 사격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 최영재 마스터 발언에서도 아시다시피 특전사내에서도 일부 부대만 사용한다. 결국 707만 사용하는 교장인데 그 교장에서 360도 권총 사격신을 보여주었죠. 먼저 정유리 대원을 볼까요? 자, 먼저 권총을 좀 보자면 이번 시즌에서는 권총과 레드닷을 함께 사용하는 신으로 계속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권총은 다산기공에서 나온 DHP-9G 또는 9P로 보여지는데 9P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닷은 특별히 좀 불가한데 일반적인 레드닷 제품을 보여지는군요. 정유리 대원 지금 포지션을 좀 보자면 트라이앵글 포지션은 맞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트라이앵글 포지션이라고 해서 양발은 위버 스탠스 같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이 뒤로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상체는 삼각형을 이루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격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트라이앵글 포지션을 하고 있으면서 방향 전환은 앞발을 중심으로 해서 뒷발을 움직이고 있다. 뭐 사람에 따라 케바케이긴 한데요. 앞발로 움직여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뒷발로 움직여서 방향 전환을 해서 사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뒷발을 움직이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경을 좀 보자면 요즘은 저와 같이 오클리에서 나온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같은 형태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렌즈 색깔이 대부분 이제 투명한 걸 많이 사용하는데, 주황색 버전도 사격 시에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목표물이 검정색 기준으로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렌즈 색깔을 주황색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유리 대원의 눈을 보시면 양안으로 사격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해병대 조아라 대원은 일안으로 사격을 하는데, 다음 화면에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아라 대원의 사격 자세를 좀 볼까요? 오른손 잡임에도 불구하고 왼 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눈을 사용해서 사격을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격법을 구사하고 있네요. 어찌 됐거나 양안을 쓰는 정유리 대원에 비해서 일안을 사용해서 사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60도 권총 사격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이동 표적이 나오죠. 이동 표적 속사 6개 타켓에 대해서 4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가지고 탄창 교환하는 능력까지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탄창 교환하는 법, 리드 사격과 스윙 사격으로 나눠지는데, 이동 표적에 대해서 이동하는 표적에 먼저 이동해서 기다렸다가 쏠 것인지, 아니면 스윙 사격이라고 해서 이동하는 타겟을 따라가면서 호흡 조준 격발을 동시에 하는 사격인데, 제가 볼 때는 정유리 대원 같은 경우 리드 사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구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합리적 확신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정유리 대원이 탄창을 자연스럽게 드랍 스킬로 떨어뜨리면서 탄창을 워벨트에서 꺼내서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방법은 신속하기는 하나 탄창에 무리를 줘서, 물론 소모성 제품인 거는 탄창이 사실이죠. 하지만 탄창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탄창을 드랍시키지 않고 손에 잡고 다른 탄창을 빼서 끼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끼울 때 90도 또는 평행으로 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3라운드로 해서 돌발 표적 선별사가 나오죠. 요거는 평소에 더블탭이 익숙했다면 좀 더 익숙한 미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더블탭 한 번에 두 발을 쏴서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더블탭이 평소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한 발을 정조준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한 발 쏘고 다음 발을 쏘기 위해서 조준하는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타겟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결승 사전 미션 두 번째 기동 소총 사격은 해병대 윤재인 박민희 대원 그리고 특전사 우이준 김지은 대원이 경합을 붙게 되죠. 유심히 관찰을 해본 결과 사격관에 이안으로 사격하는 요원은 김지은 대원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도트 사이트가 달려있는 소총에서는 이안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재인 대원의 왼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좀 볼까요? 대부분이 다른 대원은 매그웰 그립을 사용하는 반면에 윤재인 대원은 C크램 왼손으로 총열을 감싸 주어서 사격하는 사격수를 보여주고 있죠. C크램은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요. 좌우의 떨림을 방지해서 좀 더 탄착군을 모아준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지속적으로 C크램으로 사격을 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C크램도 적절한 사격술 기법이긴 하나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민희 대원 사격수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속사냐 난사냐 의견이 분분하죠. 전 시즌에서 이동규 대원의 사격술은 속사입니다. 속사와 난사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 조준 격발을 가장 짧은 시간에 세팅한 상태에서 사격하는 것이 속사고요. 난사는 그거 없이 쏘는 게 난사예요. 그래서 박민희 대원이 첫 번째 탄창과 세 번째 탄창에서는 호흡 조준 격발을 제대로 하면서 속사를 하려고 노력한 면이 있는 반면, 두 번째 탄창을 가지고 쏠 때는 난사에 가깝게 쐈다. 그래서 한 발도 안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박민희 대원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군에서 너무 정밀사에만 치중한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좀 판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정사보다는 속사에 익숙하다라고 한 요원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사가 무조건 나쁘다, 정사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사가 익숙해지면 속사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미션에서 배율경 장착이라고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3배율입니다. 최근에는 뭐 4배율, 5배율도 나오곤 있는데 일반적으로 3배율을 쓰고 있고요. 도트 사이트 자체로도 사격이 원활할 수는 있으나 근거리 15m, 20m 이내의 사격에서는 유리한 반면, 그 배율을 가지고 일반적인 시력의 사수가 원거리를 사격하는 데는 다소 제한사항이 있어서 뒤쪽에 4, 5배율의 배율경을 장착해서 좀 더 원활한 사격을 유도하는데요. 뭐 그러한 씬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진이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거나 기동소총 사격에서는 악천후 속에서도 일반 실무 부대에서도 저 정도 비가 오면 사격을 중지하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격신을 연출해줬던 스태프분들과 출연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결승 사전 미션 세 번째는 수색 선멸 사격, 한마디로 저격수 사격이죠. 승합차 2대, 이번엔 또 2대를 빡빡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준 스태프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한 대만 폭파가 됐기 때문에 뭐 한 대는 다시 뭐 반납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야간 저격 사격에서 무골광 300m의 스틸 타겟을 사격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미션에서는 관측수가 빠져있더군요. 관측수가 어디에 맞는지를 알려주면서, 특히 야간 사격에서는 사수가 방향 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수연 대원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수연 대원은 저격수 임무를 안 했던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핸드캡 아닌 핸드캡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사격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지금 저격 타워에서 사격을 하는데 평지에서 저격 사격과 그 타겟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사격하는
데이터는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많은 사격을 하면서의 데이터를 축적한 요원이 그러한 유사한 환경에서 본인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저격 타워에서 야간 사격을 실시했고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군요. 다만 이수연 대원이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타겟이 야광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저격 사격할 때 야광 타겟을 놓고 사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격수 출신의 양혜주 대원과의 갭을 좀 줄이고자 스태프들이 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찌됐거나 관측수가 없는 저격수는 상당한 핸디캡을 갖고 사격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수연 대원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좀 했어요. 자, 화기를 좀 짚고 넘어가죠. DSSR 762 다산기 공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20인치의 7.62mm 저격총이고요. 탄창은 5발, 10발, 20발이 가능한 탄창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관상으로는 20발 정도의 탄창으로 보여져요. 1km까지 사격할 수 있는 화기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수연 대원이 저격수가 아님에도 사격할 때는 저격수식 사격법, 왼손을 개머리판 밑에 위치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보여주는데, 예전에 HID 고야용 대원의 사격법에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스태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양혜주 대원의 멘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배율로 넓게 봐서 표적이 식별하고 고배율로 사격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인 사격법은 아니다. 박보람 대원이 사격할 때 보면 양안을 이용해서 주위의 물체를 식별하고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일반적인 사격 기법은 아니고, 또한 관측수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격 기술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양혜주 대원이 1차 타겟을 맞추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격총을 오른쪽으로 잡고 가는 건,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라면 왼쪽으로 잡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자세는 하이포 자세라고 하죠. 소총 총구를 12시 방향으로 올린 상태에서 기동하는 방법인데, 기동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사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하이폿을 잡고 간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양혜주 저격 자세 중에 엎드린 자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박보람 대원과 곽선희 대원의 저격신에서도 보면, 곽선희 대원이 양혜주 대원처럼 저렇게 양다리를 쭉 핀 상태로 사격을 했습니다. 저 자세가 틀린 자세라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상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무릎을 약간 당겨주는 박보람 대원의 사격 자세에 비해서 양혜주 대원은 양발을 벌리는 상태로 사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야간 사격까지 리뷰를 좀 마쳤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걸 보여주려는 스태프들의 노력이 돋보인 11화였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12화 VBSS가 남아 있는데요. 다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